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철 강사입니다. 오늘은 NCS 건설공사관리 매뉴얼 제13장 743페이지 건설공사 현장 무죄 달성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은 무죄 안전관리에 의의, 두 번째로 현장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세 번째로 건설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유해 위험 방지 계획 작성, 무죄 안전의 관리 업무 관련되는 사례 소식, 관련 자료는 강사 저희 카페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죄해 목표 달성 기록 인증제라고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1979년 9월 1일부터 이 무죄 운동 이 목표 달성 인증제도를 시작을 하고 40여 년 추진하다가 작년 2019년 1월 1일부로 무죄 목표 달성 제도 인증제도가 사업장 자율 운동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는데 사업장의 자율 운동 제도로는 같이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는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의 무죄 달성에 관한 활동 교육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죄해 운동의 3대 요소가 있다면은 최고 경영자의 어떤 엄격한 안전 경영의 자세부터 추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 조직의 어떤 시스템적인 라인화가 또 구축이 돼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집단 소집단의 자주 활동의 어떤 자주적인 활동의 활성화에 의해서 무죄 관리 활동의 어떤 3대 요소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말씀드린 자주적인 활동, 이게 무엇인가? 안전관리 활동에서, 현장에서 자주적인 활동이란 하나는 TBM 예지훈련 우리 하죠. TBM 예지훈련. 두 번째로 시나리오 역할 연기 훈련 있고요. 세 번째로 원포인트 위험 예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는 자주적인 활동이다 하고 말을 하는 거죠. 무죄라는 뜻은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그 이완되지 않는 것을 무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죄 운동에 그 하는 운동 그 취지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인본주의 실천 운동이 있고, 그리고 생산성 향상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죄 운동에 세 가지 원칙이 있다면, 무의 원칙, 두 번째 선취의 원칙,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참가의 원칙. 자, 세 가지 원칙, 무의 원칙, 그다음에 선의 원칙, 선취의 원칙, 그리고 참가의 원칙,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관리 계획 그 수립을 하는 그 대상은 건설기술 그 진흥법 2019년 그 7월 1일부로 관련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입찰 공고하는 그 건설공사 그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 안전에 관한 활동에서 이제는 또 그 건설 현장의 그 추락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제 그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 그 수립하는 활동도 지금 현재 입법 예고가 돼 있는데, 금년도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 그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그 활동도 현장에서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 수립은 그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그 건축물 중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그 건축물에 해당하는 거로요.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 수립은 어떤 그 행정적인 어떤 그 뭐 형사처벌이라든가 내지는 관련된 어떤 규제는 받지는 않는데, 인허가 분야에서 그 관할 시행 기관이나 관청에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이 강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현장에서 그 수립을 해야 될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그동안 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그 안전에 관련 계획에 관한 뭐 문서화 작업을 하고, 또는 관련 그 기관에 또 이렇게 제출을 하고 하는 활동은 더 강화된 상태에서 소규모 이제 건설에 관련 그 현장도 대상이 되고 있다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계획 수립 관련돼서 뭐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회사의 그 안전의 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현장 특성에 적합한 좀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실천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전원 참가하는 그 계획이 돼야 된다는 것. 현장의 그 공정별, 그 시공 관련되는 어떤 그 공법이나 또는 그 관련되는 그 재료, 기자재, 기타 관리 계획이 서로 그 균형이 좀 맞아야 된다는 것.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그 핵심 내용은 5가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그 중점 목표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의 그 기본 계획 수립을 할 때 안전관리의 중점 목표는 전 공정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착공에서 준공까지 그 각 단계마다 그 중점 목표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각 공정별 중점 항목을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어떤 실천 가능한 목표가 되어야 되겠고, 긴급성이나 어떤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가 돼야 된다 하고, 중점 목표 설정의 핵심에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별의 그 위험 요소를 예측을 하고 사고 예방 실천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인 확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전의 그 행사 계획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업무 추진의 그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그 책임과 권한이 기록이 되고, 업무 분장에 따른 역할에서는 그 직급별로, 이제는 공정별로, 부서별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공사의 그 공정별 그 위험 요소 하나의 그 A씨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 공정과 그리고 필요한 자격, 그리고 위험 요소, 월별 중점 항목, 그래서 월별로 이렇게 점검 체크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봤습니다. 사고 방지 실천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추락, 토사 붕괴라든가 비례, 낙하, 그다음에 도계나 운반, 감전, 교통 내용은 일반적인 그 사항으로 보고, 또 건설 기계, 그리고 위험 유해 요소 이런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안전기구의 사례입니다. 안전기구 사례. 안전협의회 조직표입니다. 안전행사계획 사례입니다. 안전관리 업무 분담표. 안전에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미국의 그 하이비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이론이 있다면 3E, 영어로 알파벳 E, 3가지 E로 시작하는 단어를 교육적인 그 에듀케이션, 교육적인 관리, 안전의 관리. 두 번째는 그 엔지니어링, 그 기술적인 그 관리, 기술적 그 관리 기법. 세 번째는 규제하고 통제하는 관리적인 기법. 세 가지 기법, 관리 기법, 교육적 기법, 그다음에 기술적 관리 기법, 기술적인 기법, 관리적인 그 기법에 의한 안전 관리, 이 방법이 종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근래 와서는 이제 그 4M으로 그 관리, 그 안전 관리하는 방법이 좀 효율적이다 하고서, 이제 그 최근에 건설 현장에서 그 어떤 그 작업적인 그 요인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좀 이렇게 많이 난다 싶어서 그 4M의 그 관리적인 기법을 많이 적용하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4M이 인간공학적인 그 접근 방식이라고 하던가요? 인간공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그 M으로 시작하는 단어에 사람, 그렇죠. 어떤 인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머신, 어떤 그 기계나 설비적인 요인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된다. 그다음에 이제 메디아, 어떤 자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인간과 이 설비 간의 어떤 그 작업의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작업 환경에 의한 어떤 메디아에 의한 그 안전사고 발생이 많다. 또는 발생이 된다.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에서 관리하는 형태, 처음에는 사람, 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된다. 두 번째로는 기계적 설비적 머신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이 있다. 세 번째로는 메디아, 어떤 기계나 설비와 인간과의 그 어떤 작업 방법이라든가 작업적인 요소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된다. 세 가지가 됐나요? 한 가지가 뭘까? 그렇지. 매니지먼트, 관리. 관리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 안전 조직이라든가 내지는 안전 법이라든가 법규, 그리고 교육 훈련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관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안전 관리를 말 그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버의 미국의 그 하버라는 그 학자가 말한 3M, 세 가지 E로 시작하는 단어. 처음엔 뭐였던가요? 교육, education. 두 번째 뭐였던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교육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엔지니어링, 기술적인 거. 세 번째로는 enforcement, 이게 뭐죠? 그렇죠. 관리적인 통제, 규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미국의 하버가 그 주장한 그 안전관리 이론이 지금은 이제 4M, 네 가지 M으로 시작하는 단어, 관리적인 그 형태로 변경이 된다. 그러니까 종전의 방식에서 최근의 방식은 메디아라든가, 아까 메디아가 뭐였던가요? 그렇죠. 작업 방법이나 어떤 기계나 설비와 인간과의 관계, 여기에서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해서 관리적인 방식이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이 관련된 활동들이 대개가 보게 되면은 강사가 방금 말씀드린 하버의 그 3E 관리 형태 방식과, 그리고 4M에 의한 그 인간공학적인 그런 이제 그 관리 활동에 의한, 이게 이제 혼재가 된 상태에서 관리 방식이 대개가 보게 되면은 인간과 설비 간의 작업의 어떤 형태 방법이나 어떤 메디아라든가, 그리고 어떤 기계 설비적인 요소에 의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 활동이 요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건설공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면 안전시설에 충실하고 안전시공을 철저히 하는 안전관리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에 관한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 담당자, 협력업체 현장 소장을 현장의 안전 조직상의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토록 하여 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유해 위험 작업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설비에 관한 자체검사 유자격 제한함. 자, 이 내용도 다 우리가 참고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 안전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작업장 안전관리, 보건관리, 사고조사, 대책 수립,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이런 관련 내용을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할 때 포함을 해야 할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상의 조치 분야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대상, 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관한 위험이라든가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전열, 기타 에너지에 관한 위험, 그리고 이제 굴착, 채석, 운송, 벌목, 하역, 해체, 중량물 취급의 기타 작업에 있어서 불량한 작업 방법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조치가 안전상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근로자가 추락 예방에 관련된 활동, 그리고 낙하 비례에 관한 활동, 그리고 작업 수행상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어떤 장소 방지할 수 있는 안전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상의 조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비 계상하고 사용하는 것, 관련되는 내용을 쭉 살펴보시고요. 대상액은 재료비 플러스 직전 업무비라는 것, 작업 현장에서 그 산업체 및 그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 안전관리비입니다. 안전관리비는 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한 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정기 안전점검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발파, 굴착 등의 그 건설 공사로 인해서 그 주변 건축물 등이 그 어떤 피해를 발생했을 때 방지 대책 비용이라든가,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관리 대책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설의 그 시공에 관련된 그 분야에서 공사 계약할 체결할 때 공사 금액의 그 계상을 하는 그 안전관리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그 사용 내역이라든가, 그리고 사용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료를 이렇게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유해 위험 방지 계획 제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설업 중 다음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최근에 그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날짜가 없더라고요. 30일 전이 이렇게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해당 사업에게서 이게 좀 증감이 있어요. 증감 좀 새로운 게 더 들어오고 조정이 좀 된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자료를 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상 높이 31m는 뭐 그대로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대 지간거리 길이가 50m, 교량 건설공사 이상 없고요.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터널 공사 이것도 이상
있고, 제방의 높이 20m, 게이지 압력 1.3km, 깊이 굴착공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건데 추가로 더 포함이 되는 거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그 연면적 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그 건축물, 3만 제곱미터의 어떤 그 건축물 이상일 때,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일 때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는 3만 제곱미터가 안 나오죠. 지금 이 내용에는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3만 제곱미터.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여주 이천 그 냉동창고 화재 사고가 발생됐었죠. 뭐 꼭 그래서 뭐 이렇게 포함이 됐다고 표현 드리기보다 3만 제곱미터가 아니고 냉동창고는 5천입니다. 5천. 그래서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냉동창고일 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그 냉동창고일 때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 냉동창고, 뭐 냉동, 냉장, 뭐 창고 시설, 설비의 어떤, 그리고 또 단열 공사죠. 단열 공사에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이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건축물일 때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냉동, 냉장, 창고, 뭐 단열 공사, 5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5,000m, 자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이 5,000m 제곱미터일 때의 그 문화 집회 시설, 뭐 문화 집회 시설 중에서 그 우리 건축법에 나오죠. 동식물원은 제외가 되는 거죠, 항상. 두 번째로 판매 운수 시설. 여기서 운수 시설에서는 고속도로 그 고속철도 그 역사나 그리고 우체국의 그 집배송 시설, 이거는 또 제외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유해 방지 계획 작성을 할 때, 제출할 때 판매 운수 시설도 포함이 됐고, 그리고 문화 집회 시설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또 있다면 그 종교 시설도 포함이 되고, 의료 종합병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박시설, 관광시설이죠. 이런 그 건축물 또는 그 지하상가, 냉동 창고, 이런 것들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준비한 자료 중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포함되는 게, 일반 건축물일 때는 3만 제곱미터, 그다음에 냉동 창고나 냉장 창고 내지는 그 창고라든가 단열 공사는 5천 제곱미터 이상. 여기서도 말하는 또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그 연면적의 건축물 중에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문화시설 시설, 판매 운수 시설, 그리고 종교 시설, 그리고 뭐가 있나, 의료나 종합병원, 그다음에 지하 상가, 그다음에 숙박 시설 중에 관광 시설, 이런 것들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하는 관련 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인가요? 42조.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건설 현장에서 계획서를 제출할 게 좀 많아요, 그렇죠? 안전보건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내지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또는 잠시 후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 위험성 평가 계획서라는 것도 있죠. 위험성 평가 계획이라는 거, 이런 어떤 그 안전에 관한 활동에서 모든 게 그 계획 단계에서, 그렇죠? 실행하고 확인하고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작성을 잘 해야 모든 업무가 이렇게 잘 일정에 의해서 공정 계획에 의해서 공사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첨부할 서류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견본으로 관련되는 소식이라든가 사례 중심으로 잠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사전에 파악을 하고 계셔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일 때 관련되는 작성 기준, 포함되어야 할 자료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계십니다. 터널 공사일 때 첨부 서류와 작성 기준입니다. 제방 높이 20m 이상의 댐이라든가 깊이 10.5m 이상의 굴착공사일 때 공사 개요서, 작업 개요서, 건설 장비 설치 계획서, 공정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업개요서, 무제안전관리 관련되는 소식 사례로 보고 계십니다. 안전활동의 계획 및 실시 결과, 무제해 달성 운동의 인증제도가 2019년 1월부로 사업장 자율 안전관리 활동으로 변경이 되는 와중에 그 이후에 안전 관련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많이 변경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산업안전관리보건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제도, 코사 MS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기존의 안전관리의 어떤 손실관리 경영과 위험성 관리 개념을 도입해서 기업의 경영 성과를 고려한 자율 안전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체계로 지금 코사 18,000이라고 했던 과거 제도가 이제 코사 MS 제도로 변경이 되는 관련되는 활동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잠깐 좀 보고 계속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이렇게 오시면 가장 좌측 프레임에 가장 제일 밑에 쭉 내려가면 건설 안전 수준 평가 이런 배너
프레임이 있어요. 이 프레임에 안전보건 경영이라든가 안전관리 평가라든가 안전보건 인증이라든가 안전보건 자료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관련 자료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또 참고로 또 같이 보시면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고요.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제도, 이게 최근에 지금 그 각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제가 첨부 파일 12개 들어있어요.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그 안전에 관련된 자료를 다 지금 모아놨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사진 파일을 이렇게 몇 개만 올렸습니다. 이거는 그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 그 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부소관이죠. 그래서 추진하는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에 대한 가이드집입니다. 책자인데 자료를 파일로 좀 첨부 파일을 올려놓으니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참여자의 수준평가 제2평가 시스템 사용하는 방법, 이거와 이거랑 같이 연결이 되겠죠. 이것도 카페에 들어오셔서 여기 첨부 파일 클릭하시면 관련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전에 말씀드렸던 그 코사 MS 제도라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만이 아니고 모든 산업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ISO KSQ 45000을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는 건 국제 표준이고 한국 산업규격인데, 이거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코사 MS라고 합니다. 인증제도의 그 어떤 그 표기 이름인데 코사 MS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처리 규칙 자료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그럼 제가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설 국토교통부 고시로 최근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개정된 거 2018년 8월 27일 개정된 내용을 같이 참고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은 이거는 시설안전관리공단 이거 여기에서 그 토론회 할 때 그 설명회 할 때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강사 카페에 올렸으니까 같이 자료를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 자료가 쫙 나옵니다. 그렇죠. 우선 코사 MS 자료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열기 하면 이렇게 이제 코사 자료가 나오겠죠. 한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에 관련된 코사 MS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기준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옵니다. 페이지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50여 페이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참고로 이런 자료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저희 카페 오셔서 자료를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 가이드집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가이드집, 이거는 건설공사 200억 이상인 공사의 그 안전관리 평가를 받는 건데, 안전관리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요건이 문수화 작업이 돼 있어야 되겠죠. 문수화,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이런 문수화 작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록 파일을 좀 만들고, 세 번째로 실행한 결과를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내용이 나오네요. 총 공사비,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예정 금액 200억 이상의 건설공사 참여자.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이렇게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업체에는 뭐 발주처 내지는 발주기관 내지는 시공사 내지는 그 설계 용역 감리 CM 건설 사업 용역 업체 종합건설 그다음에 협력업체 다 이게 같이 이렇게 돼야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그 활동 영역에 다 들어가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이드집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내용이 발주기관 분야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용역업자 건설 CM 건설 용역업자 항목 배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시공업체 분야가 또 나오고요. 이 분야별로 업종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안전에 관한 활동의 그 평가 기준이라든가 또 준비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이렇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그 우리가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맞게 그럼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벤치마킹하고 또 효율적으로 타 회사에서 잘 되고 있는 장점 우리가 본받을 점도 우리 회사에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공유할 때 진정한 우리 안전 활동이 현장 활동에 적용하고 서로 같이 공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무죄 달성 현장이 되게끔 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아주 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제도가 아주 좀 잘 되고 잘 됐으면 또 하는 바람이고 또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재 이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장별로 여건이 이렇게 좀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약간 혼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고 그러면 아주 이게 이제 일반화가 되는 그런 그 시간도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저희 카페에 같이 오셔서 공유하고 같이 자료를 활용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NCS 건설 공사관리 매뉴얼 743페이지 제 13장 건설공사 현장의 무죄 달성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NCS 건설공사관리 매뉴얼 801페이지 제 14장 준공 현장의 공사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